네, 오늘 중국이 베이징에서 항일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성대하게 엽니다. 자, 열병식이 거행되는天安門 광장 막루에서는 북한, 중국, 러시아 정상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될 텐데 북중러 최고 지도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건 탈냉전 이후에 처음입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6년 만인데요. 이번 방중의 의미와 북한의 의도 등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북한 문제와 외교 안보 분야를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열병식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이번 열병식이 17번째고 어떤 신무기가 등장할지도 관심입니다. 네, 베이징天安門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으로만 봤을 때 2019년까지 총 16차례 열렸습니다. 중국의 첫 열병식은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선포와 함께 열렸는데요. 이때부터 1959년까지는 열병식에 등장한 무기를 봤을 때 대부분 구소련에서 수입했거나 구소련의 지원으로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이후 문화대혁명 등의 영향으로 오랫동안 열병식이 열리지 못하다가 25년 만인 1984년 재개됐는데 이때 중국의 첫 대륙간 탄도미사일 둥펑5를 포함한 20여 종의 중국산 신무기가 등장했습니다. 장점인 집권 시기인 1999년 그리고 후진타오 시대인 2009년에 이어 시진핑 집권 이후인 2015년에도 열병식이 열렸는데요. 이때는 중국 항일전쟁 승리 기념일, 즉 전승절인 9월 3일에 열병식이 개최됐습니다. 2015년 열병식에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참석해 주목을 받기도 했죠. 올해 행사는 2015년과 마찬가지로 국경절이 아닌 전승절에 열리는데요. 첨단 무기가 대거 등장해 중국의 군사력을 과시할 전망입니다. 이 괌 킬러로 불리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둥펑 26 개량형인 둥펑 26D, 또 사거리가 14,000km에 달한다고 알려진 ICBM 둥펑 41 등 각종 미사일들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예행 연습에서 공개된 초대형 무인 잠수정과 세계 최초로 2개의 조종석을 갖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등이 등장할 전망입니다. 네, 특히나 이번 열병식에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게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전 세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각국 정상들이 열병식을 참석하는 이 베이징天安門 광장의 막루에서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각각 어디에 자리를 잡게 되나요? 네, 중국 외교부는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시 주석의 초청으로 26개국의 정상급 인사가 참석한다면서 그 명단을 소개했는데요. 그때 푸틴 대통령 다음으로 두 번째로 김정은 위원장을 호명했습니다. 이天安門 광장 막루에서의 위치와 관련해서는 또 러시아 크렘린궁이 밝혔는데요. 시 주석의 오른쪽에는 푸틴 대통령이, 왼쪽에는 김 위원장이 앉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天安門 막루 중심에 북중러 정상이 나란히 자리를 잡는 건데요. 북중러 지도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탈냉전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마오쩌둥 집권 시기인 1959년 10월 열병식에 북한의 김일성 주석과 구소련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니키타 흐르쇼프가 참석한 이후 북중러 최고 지도자가 오늘처럼 한 장소에 모이는 건 66년 만입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의 이목이 오늘 열병식 행사장에 쏠릴 텐데요. 오늘 행사를 계기로 북중러 대 한미일 대립 구도가 더 부각될 전망입니다. 예, 저 그래픽에서 보는 것처럼 북중러 정상이 한 화면에 잡히는 거 사진으로 나오면 신냉전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네. 그런 세 명의 정상의 모습 그리고 이어서 그러면 그 세 명의 정상이 3자 정상회담도 가능할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배경을 살펴봤을 때 중국이 푸틴과 김정은의 열병식 참석 사실을 공개한 시점을 봐야 됩니다. 예. 이 시점은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린 직후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말 일본을 거쳐 미국을 방문해 이시다 시게루 총리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민주당 정부가 출범했는데 그 이후에도 한미일 3국은 안보 협력과 경제 협력을 더 강화하자고 약속한 겁니다. 이러한 정세 변화를 지켜보며 시진핑은 푸틴뿐 아니라 김정은까지 열병식에 불러 북중러 결속을 과시함으로써 한미일 협력 강화에 맞불을 놓는 계획을 세웠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이번 열병식 참석에 대해 오래전부터 협의가 이루어져 온 것이 아니라 급하게 결정된 것일 수도 있다는 그런 관측도 나옵니다. 이 한미 정상회담 등의 일정이 공개되자 중국이 그동안 소원했던 북중 관계 회복을 약속하면서 김정은의 방중을 강력하게 요청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죠. 예. 북한 입장에서도 중국이 먼저 손을 내밀며 관계를 회복하자고 제안하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 김정은의 존재감을 대내에 과시할 수 있는 만큼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김 위원장이 6년 만에 방중한 만큼 또 김 위원장이 어제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중국 측이 국빈급 영접을 한 것으로 미뤄 북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
러시아 당국 등의 발표에 따를 때 북러 정상회담도 현재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공식적인 3자 정상회담까지 원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열병식 행사장에 북중러 정상이 나란히 선 모습을 통해 소위 큰 형님으로서의 위상을 과시하고 또 한미일 협력을 견제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발신하는 정도로만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예. 중국이 공식적인 북중러 3국 정상회의까지 원할지는 미지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배경이나 이유가 있을까요? 네, 물론 제 개인적인 관측이지만 여러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오는 10월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미국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것이 중국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은 미중 관세전쟁 휴전이 끝나가는 시점이고 또 미국과 협상을 통해 주고받을 것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북중러 정상회담, 북중러 3자 회담까지 강행할 필요가 있겠냐는 분석입니다. 국정원도 어제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북중러가 다 같이 모여 정식으로 회담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일각에선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에 보여주려고 이번에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모습을 기획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예. 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러시아를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노벨 평화상 수상을 꿈꾸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또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강하게 원하는 만큼 이 중국의 지렛대 전술이 먹힐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예. 그럼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의 의미는 뭘까? 왜냐하면 다자 무대의 첫 데뷔라는데 네. 스스로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간다는 거를 신속하게 보도도 했고, 그럼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열병식 참여로 뭘 얻으려고 하는 걸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단독 정상회담이 아닌 여러 나라의 정상이 모이는 이 다자 외교 무대에 참석한 것은 김정은 집권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김 위원장은 그동안 부친인 김정일과 마찬가지로 다자 무대 참석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이 북한에서는 절대적인 신처럼 떠받드는 수령이지만 이 다자 무대에 참석할 경우 유일한 주인공으로 주목받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북한은 소위 최고 지도자의 권위를 국가 주권보다도 더 우선하는 체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첫 다자 무대 참석임에도 방중 계획을 노동신문 등 이게 매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신속히 공개한 것은 이 김 위원장을 최대한 예우하겠다는 중국의 약속이 사전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이 어제 열차로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권력 서열 5위인 차이치와 또 왕이 외교부장, 인용 베이징시 당서기 등 최고위급 간부들이 총출동해 영접했습니다. 또 중국은 열병식 행사장에서 시 주석 바로 옆에 김정은 자리를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북한으로선 중국, 러시아 정상과 나란히天安門 막루 중심에 선 모습을 공개하는 것이 국제사회와 특히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의 위상을 부각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겼을 수 있습니다. 또 북한은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의 고착화를 노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2년 전까지만 해도 신냉전 구도가 현실화했다고 주장하다가 중국이 북중러 삼각연대에 거부감을 보이자 중국과 거리를 두고 북러 밀착에만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북러 신조약 체결과 대규모 파병을 통해 군사동맹 관계로까지 발전하며 러시아를 확실한 자기 편으로 만들었으니 이젠 중국으로 눈길을 돌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북중 관계까지 회복함으로써 북중러 협력 구도를 만들고 이를 통해 미국과의 줄다리기에서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거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된 이후엔 러시아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보상이 점점 줄어들 텐데 그래서 새로운 생존 활로를 찾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원했을 거란 분석입니다. 이 국정원도 김 위원장의 방중 의도에 대해 대외적인 운신의 폭을 확대하고 또 중국의 경제적 지원을 끌어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북한은 오는 10월에는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치를 예정이고 또 내년 1월쯤엔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인 9차 당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대규모 행사를 치르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 텐데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중국의 지원을 받아 이 같은 중요한 정치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해 북중 관계 회복에 나섰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예, 북한이 적극적인 외교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북중 관계 개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다자 외교 무대 참석 같은 이 대외 정책 기조의 변화는 최근에서 감지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19일 외무성 주요 국장 협의회를 주재하면서 김정은의 대외 정책 구상을 전달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전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외무성에 가장 적대적인 국가와 그의 선동에 귀를 기울이는 국가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 적중한 대응 방안을 잘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는 한미일 협력 강화에 맞서
북중러 협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또 급변하는 국제 지정학적 상황을 자신들의 국익에 유리하게 조정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 이 협의회를 계기로 북중 관계 개선이나 김정은의 다자 외교 무대 참석 등의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이 이번에 많은 나라의 정상들과 어울리면서 이른바 정상국가 이미지를 쌓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방중은 이번이 5번째로 2019년 1월 4번째 방중 이후 6년 만에야 이뤄졌습니다. 분명한 것은 김정은의 이번 방중이 북중 관계 개선에 물꼬를 트는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 중국까지 오는 동선을 한번 보죠. 근데 중국 방문 직전에 ICBM 같은 탄도미사일 관련 시설을 시찰하는 모습을 대대적으로 홍보했거든요. 네. 왜 중국 방문 직전에 이런 미사일 관련 현장을 방문했을까?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될까요? 네, 김 위원장은 그제 즉 1일에 북한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북한 외무성은 김 위원장의 출발 소식을 알리면서도 어느 지역에서 떠나는지는 상세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 대신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중국 방문을 위해 출발하기 직전 미사일 총국 산하연구원을 찾아 탄소 섬유 복합 재료를 이용한 대출력 고체연료 미사일 엔진 생산 실태를 점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탄소 섬유 복합 재료를 이용한 신형 고체연료 엔진의 최대 추진력은 1960kN으로 ICBM 화성 19형 계열과 또 다음 세대 ICBM인 화성 20형에 이용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1960kN의 추진력이면 약 200톤의 물체를 공중으로 날려보낼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현재까지 북한이 보유한 가장 큰 ICBM은 화성 19형이었는데 현재 개발 중이라고 밝힌 화성 20형은 다탄도 ICBM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김정은은 또 미사일 연구원 시찰에 앞서 그 전날에는 새로 조업했다는 군수공장의 미사일 생산 라인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이 군수공장에서는 KN-23, 즉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주로 생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탄도미사일은 기본적으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 북한의 김 위원장의 출발지를 정확히 밝히지 않은 걸로 미뤄 미사일 총국 산하연구원을 둘러보고 바로 중국을 향해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이 이처럼 방중 직전 탄도미사일 생산 라인과 차세대 ICBM을 개발하는 연구소를 방문하고 북한이 이를 일부러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은 이 대외적으로 전하려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선 중국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열병식 행사에 참석하기에 앞서 북한도 중국, 러시아와 맞먹는 핵보유국이라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어쩔 수 없이 북한을 중견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모양새를 연출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을 향해서는 다량의 핵무기 보유를 바탕으로 북중러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비핵화 등의 그런 낡아빠진 얘기는 그만하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려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포석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이번에 김 위원장이 딸 주애를 데리고 중국에 나갔습니다. 네. 이 국가 정상이 보통 외국에 나갈 때 자녀를 데리고 가는 건 흔치 않은 모습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네,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제 오후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에 도착하는 어떤 사진과 영상이 공개되기 전까지만 해도 저도 이제 김정은 방중 수행단의 주애가 없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주애 동행 가능성을 묻는 사람들에게도 김정은 혼자 초청받아서 가는 것도 아닌데 다자 외교 무대에 가는데 굳이 딸을 데리고 간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베이징역에 도착한 전용 열차에서 내리는 김정은 바로 뒤에 주애가 뒤따르는 모습을 보고 나서 저도 이제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네. 아무튼 북한 내부 행사도 아니고 외국 방문길에 그것도 전 세계가 지켜보는 다자 외교 무대에 딸을 대동했다는 건 주애가 자신의 후계자임을 대내외에 확실하게 각인시킬 목적이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다만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가 오늘 김 위원장이 어제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보도하면서 주애의 동행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 좀 갸우뚱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단순히 사랑하는 딸에게 중국 구경을 시켜주려고 데리고 갔다고만 평가하기엔 이 주애의 방중 동행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입니다. 기자의 예측이 틀릴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예, 일종의 후계자 신고식이라는 평가인 것 같은데 자, 오늘 중국의 열병식이 베이징 현지 시각으로는 오전 9시, 우리 시각으로는 10시에 시작돼서 7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중국의 열병식 장면,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모습 등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지성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